정부가 어제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어제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둘러싼 카풀 논란과 자영업 대책,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영업 종합대책을 살펴보죠. 네. 자영업 단체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동안의 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크게 보면 네 번째 대책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 안정기금이 있었죠. 최저임금과 연계돼서.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큰 고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어제 나온 대책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비탄감이라든가 또 환산 보증금을 2020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든가 이 지역 상품권, 뭐 지역 화폐, 제로페이라는 결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한 8개 과제가 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특별 감면 제도 네. 많이 도움이 될까요? 한 6만 6천여 명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나왔고 뭐 관심이 많았던 게 이 자영업자 부분의 이 채무 탕감, 상시 채무 조정 네.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6만 6천 명의 한 9천억 원 정도, 네. 8,600억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이제 서서히 탕감해 준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 20% 탕감률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뭐 향후 10년, 12년 내에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모든 자영업자의 빚을 40% 탕감해 주는 건 네. 아니고요. 이미 부실화된 뭐 연체도 많이 나오는 이미 부실 채권들을 이제 크게 이제 이 상계해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나서서 네. 이미 부실화된 채권의 한 4,800억 원 정도를 먼저 떠안고 이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빚탕감을 하겠다. 뭐 이런 과정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냥 놔두면 도저히 빚을 이미 갚을 못 수 갚고 없는 있죠. 상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어제쯤 네티즌 반응도 그렇고 이 같은 자영업자 부분도 바로 이 첫 번째 네. 나왔던 이 채무 탕감, 이 채무 조정에 대해서 좀 반감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있는데 누구는 안 버티다가 그냥 빚 안 갚으면 되는 네.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취지는 굉장히 의미는 있겠지만은 정부가 어떤 자영업자의 어떤 기준으로 이 채무 조정, 빚탕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심사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교해야 되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버틸 때까지 버티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네.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자, 그런데 뭐 앞에서도 일자리 안정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분들도 가장 이번에 나온 네 번째 대책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그 최저임금 네.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해법이 없었냐라는 건데 당국에서는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라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그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최저임금 문제는 커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체감해서 느끼는 부분은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서 지역 화폐 등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도움이 좀 될까요? 여기도 좀 찬반이 있어요. 일단은 뭐 어제 나온 대책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 화폐라고 해서 지역 네. 상품권, 특정 A 지역 B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 자영업자들, 그 해당 지역의 상권에는 온기가 돌 거 아닙니까? 또 전통시장에서 쓰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2022년까지 총 18조 원 규모로 뭐 이 지역 화폐 네. 온누리 상품권의 규모를 키운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로페이까지도 함께 나왔었고요. 이 반대하는 의견 쪽에서는 일본에서도 특히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지역 상품권들을 많이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라든가 상권 활성화가 없으면 이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덜하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한편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이미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의 복지 뭐 포인트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역시도 조금은 이제 찬반들이 함께 나오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네, 수수료가 0%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 8억 원 이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간편 결제입니다. 그래서 네. 아예 이제 수수료가 없고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주 뭐 카드 수수료보다는 굉장히 미미한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건데 자영업자와 소비자 이제 두 분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일단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이하는 현재도
신용카드로도 거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체감이 좀 덜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많이 네. 써야 제로페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일단 사용법이 QR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맞춰서 결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은 불편함이 있고 혜택 부분입니다. 혜택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 공제율 40%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내가 제로페이를 쓰는 것보다 기존의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이제 이 효과가 더 큰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 그래서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딱 결제를 꺼낼 때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인책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그런 유인책보다는 홍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앞으로 뭐 소득공제라든가 기타 뭐 리워드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또 이게 체크카드처럼 신용카드 기능이 아니라 현금이 있는 부분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 기사들 또 네. 업계에서도 좀 참석을 했었겠죠. 네. 12만 명이 어제 대규모 집회를 했고 총파업도 벌였는데 해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지금 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해법이 거의 어제 나온 것이 일단은 산납금 네. 자체를 폐지하면서 법인 택시의 경우에도 이제 임금화, 이제 월급제로 돌아가는 거죠? 월급제도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좀 뭐 통계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택시 기사분들 하루 평균 한 16만 5천 원, 16만 원, 17만 원을 버는데 이 중에 80%인 13만 원, 14만 원은 이제 산납금으로 떼야 되거든요. 네. 나머지 부분으로 하면 월 한 200만 원대의 소득이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생존권을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플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이제 월급제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택시 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선뜻 이제 수긍은 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측이 뭐 일단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포기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뭐 그런 상황은 네. 아니고 잠시 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 막 이제 대규모 파업 집회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쪽에 뭐 소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이 차량 공유를 좀 승차 공유를 이제 강조하는 막 이런 쪽으로 아하. 보이고는 있어서 이게 좀 상반된 모습이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해본 결과 택시 기사분들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부분들 또 알고 좀 공감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의 택시 업계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선뜻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도 의외로 높았던 것이 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택시 업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뭐 고민하겠다는 것 입장을 전했는데 아마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 같고요. 현재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택시 업계가 택시도 이제 카풀을 좀 하게 아하. 해달라. 그러니까 아하. 미터기를 한 2개 정도 달아서 우리 옛날에 합승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합승처럼 아직 같은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주장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네. 당국 TF팀에서 또 이 주장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지켜봐야 네,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면 택시 서비스는 또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네, 여러 중간에 또 가지로 서야 쉽지가 되니까.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